극기 25개, 배기 25개. 자재하고 뭐 대충 내가 머리를 계산했을 때 거의 그 자재값하고 TP조하고 이런 거 전체했을 때 한 600만 원 나왔어요. 자재값만? 그렇게 많이 나와요? TP조가 50개인데 50개에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기존에 나온 데다가 분배기를 두 번 해야 돼. 한 번에 나와가지고 개수가 안 나오니까 한 번에 7구짜리 빼가지고 다시 7구짜리 또 빼야지만 24개씩 나가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타일 이름 혹시 몇 년 정도 하셨나요? 한 17년, 18년. 아, 17년 하셨구나. 네. 혹시 그 타일 작업하실 때 뭐 날씨 영향도 혹시 많이 받나요? 뭐 여름이나 겨울에 뭐 할 때. 그거는 외장이요. 내장은 거의 상관없고. 내장도 겨울 같은 경우는 조금 그렇죠. 네네. 바닥 같은 거 붙이면 뭐 잘 붙지 않으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이러시면서. 네. 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죠, 대표님? 영상 좀 한번 찍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자, 오늘이 29일인데 바닥 타일을 공사를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료를 다 해놨고, 원래는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사가 다 끝나고 맨 마지막에 바닥 타일을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게 포세린 타일이에요. 근데 여기 공사 상황상 바닥부터 까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바닥을 우선 다 완료를 다 하고 오늘은 먹줄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 그리죠. 평수가 50평밖에 안 돼가지고 쭉 여기 1인실 최종 도면입니다. 이게 한 6인실 되고 이게 한 2, 3인실 정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구성을 했고, 이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전체를 먹줄을 튀길 겁니다. 오늘 먹줄 튀기면 이제 전기, 공조, 에어컨, 소방 이런 것들이 천장에 공사가 막 들어오고 경량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요대로 한번 먹줄을 튀기겠습니다. 자, 3040이면 여기 기준으로 3040이잖아요. 폭을 복도를 1m 주면 여기서 저까지 4칸을 할 건데 드디어 먹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들어온 입구 쪽이고요. 자동 문으로 쭉 열릴 거고, 이렇게 또 들어와서 여기는 홀 공간입니다. 홀 공간이고, 이쪽에는 이제 싱크대,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하부장이 놓여질 거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먹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먹줄 작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떤 거요? 이거 쓰레기. 여기 기름 묻고 뭐하고 해 있어가지고 기름 저거 어차피 이 쓰레기 공사하면 쓰레기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버려야지. 지금 빼야 되는데 여기다 하나만 일단은 붙여주세요. 일단 이거 빼야 돼요, 선생님. 저희 공사가 들어가니까 위치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지금 기름이 막 흘러요? 일단 좀 바닥에 흘러가지고 지금 흘러가지고 흘렀어요. 여기에 해가지고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오늘 폐기물업체 불러 지금 와가지고 바로 치워야지. 이거는 공사가 안 돼요. 이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새 거예요? 새가 아니라 이거는 살릴 수 있는 거? 살릴 수 있는 건데 네. 여기서는 못 써요. 가져가신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오늘 못 가져가고 내일. 오늘 가져가셔야 되는데. 왜? 이거 공사해야 되는데 내일 가져가신다고? 내일 어차피 내가 와서 작업하고 또 가져갈 건 가져가고 또 오케이,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게 이건 버리고. 예, 이거 여기서 이제 이 쓰레기 되는 거 다 버리고 네? 저기 위에서 지금 저쪽에 연결되어 있는 거 네? 쪼가리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걸 다 풀어가지고 잘 내리고 새 걸로 해야 되니까 그래도 냄새가 들나지. 네, 맞아요. 해야 돼. 냄새가 나. 이거 기름 냄새가.
자,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일주일 만에 딱 왔는데 변한 게 일주일 동안 공사했어요. 한 8명 정도가 매일 와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변한 게 안 보이죠? 근데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공사하기 전에는 항상 이 천장에 뭐 공조, 전기, 에어컨, 소방 이런 공사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지금 보시면 천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런 관들은 여기 지하 2층이다 보니까 급기 배기 시설이에요. 공기를 넣어주고 공기를 빨아들이고 이런 시설들을 다 일주일 동안 한 거고, 에어컨 배관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에어컨 배관도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에어컨 배관도 이렇게 딱 들어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전기 보이시죠? 전기 인터넷이 각 방마다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줄줄 다 내려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벽체 안에 다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티는 안 나지만 엄청난 공사가 위쪽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벽체 공사, 칸막이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 벽 쪽으로도 쭉 해서 석고보드가 한 장씩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할 거고, 천장도 이제 텍스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처음 시도하는 600에 600각 흡음 텍스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울리는 부분을 조금 잡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번에 시도하는 거라서 600에 600각짜리 얹히는 텍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한번 공사를 할 예정이고, 일주일 동안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천장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많이 세웠구나. 전기가 언제 왔네요? 네? 전기가 잘왔네. 정기사님 오셨어요? 아니 이거 해놨네. 아, 야, 안녕하세요. 야, 많이 했네. 이거 흡음으로 한번 잡았어요. 괜찮은데요? 응. 이야. 3,300이면 진짜 높긴 높네, 천장이. 자, 여기 인방을 어디까지 이거 유리를 2,400 정도 가면 될까요? 여기를 이렇게 갈 거거든. 여기를 여기까지는 스타드고, 여기하고 옆면만 유리. 거기만 여기만 기역자로. 기억자로. 네. 아니 기억자로. 그쵸? 니은자로 유리. 유리문으로 그냥 가주세요. 그냥 유리문으로 가는 것이 네. 훨씬 이뻐요. 이거 힌지는 노출인지 쓰고 네. 노출인지로. 그렇게 유리문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손잡이 그냥 옛날에 하던 식으로 들어가게 해요. 똑같이 두 개를. 유리문도 위에까지 올릴까요? 2,300으로? 손잡이는 제가 하나 주문해 놓을 테니까요. 그러면 높이는 그 손잡이로 하면 될 똑같이 것 같아요. 올릴까요? 안 주셔도 돼.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아유,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해요. 어디에요? 높이는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무슨 높이요? 유리문. 아, 유리문. 예. 2,100으로 2,100 가고 가고 위에 유리 남바로 들어가는 어차피 똑같이 이게 뭐 3 칠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 치고. 보이게끔 다. 페인트 돼 있는 게 낫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페인트 한번 조색 돼 있는 거 몇 개 보여주시면 거기서 제가 조작되어 보여드릴게요. 있는 것이 대표님 대충 다 보실 텐데. 방화문 색깔 뭐 이런 색깔로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그거구나. 이게 원래 그거구나. 이거 칼라 강판. 예. 칼라 강판. 이걸 그냥 그대로 살리면 되고. 네, 이거 그냥 쓰셔도 되겠네. 다크 그레이로 예. 민무늬로 아예 그냥 민자로 다크 그레이요. 민자. 가보겠습니다. 대표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이고 대표님도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다치지 말아요. 문 대표님은 안쓰러워서. 저는 장수하면서 건강히 살 겁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아우 문 대표님 보면 그냥 안쓰러워서. 이제 40 중반 정도 되니까 진짜 건강이 이만큼 중요한, 뭐 당연한 거지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건강처럼 중요한 것이 네. 없어요. 저 보세요. 저 이게 운동 못 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들어가세요. 가보겠습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들어오시는 걸로 할게요. 예. 네. 이 뼈대가 이렇게 쓰면 석궁 이런 식으로. 자, 이틀 만에 딱 와보니까 스터드가 벌써 다 섰어요. 이런 식으로 스터드가 다 섰고, 공간이 이런 식으로 다 됐습니다. 이쪽 복도로 들어가면 저 이렇게 하고 계시고, 지금 원피만 치고 계신 거예요?
아 투피까지 다 치시는 거예요? 한쪽 면만? 예. 전기도 거의 전부 다 하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내일도 들어오시죠? 예, 예. 17일 토요일이고요. 일주일 만에 또 왔는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천장을 텍스로 해가지고 다 교체 시공을 했고 이 공용 부분인데 어차피 저희가 전용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지하를 그래서 다 그냥 저희가 교체를 하고 등도 다 교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4인치 메이저로. 자, 공사가 그래도 많이 또 진척이 됐어요. 일주일 만에 오니까. 칸막이는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공간이 뭐 대략적으로 풀 공간이고 이쪽 회의실 공간 여기 유리로 이제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됐고 천장도 텍스 전기 관련된 구멍들 다 뚫어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쪽은 이제 건물 자체가 이 부분이 약간 사선이라서 방 구조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타카 핀으로만 딱 잡는 거예요? 다른 거 안 잡고? 석고보드로 마감을 하게 되면 이런 코너 부분이 핸디로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코너 비드가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천장을 이렇게 교체하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철거까지는 다 해놨습니다. 고양하고 또 많이 잘라서 두꺼워가지고 되긴 되네. 되네. 이거 페인트로 핸디 잡기도 어렵겠는데. 그래도 네. 여기에서 저기 천장에서 랜선이 한 30개 정도가 떨어져요. 떨어진 다음에 여기에다가 선반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다 그 허브라든지 그다음에 공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놓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개만 놓기에는 조금 좁을 것 같아가지고 한 2개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저 검은색 부분부터 선반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저기로 해서 스타트 해가지고. 네. 하나, 둘. 근데 이게 무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모양 없어요. 그냥 여기서 한 350에서 400 정도만 튀어나오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지지대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중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이걸 2단으로 그쵸.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해서. 지금 여기 지지대는 뭘로 지지를 잡나요? MD를 잡는 거예요, 그냥? 네네 그렇죠. MD를 잡고. 그러니까 여기 뒷판을 네. 이게 선반이 이렇게 있으면 뒷판을 네. 이만큼 이렇게 내릴 생각이에요. 아, 그래서 뒷판에. 얘랑 뒷판 받고 얘랑 엮어가지고 박으면 힘을 좀 받을까. 오케이. 여기하고 여기는 밑에 쪽에는 지금 이게 MD다 보니까 나중에 뭐 걸레질이나 할 때 물이 자꾸 닿으면 나중에 조금 부풀어 올라가면 그럴 일은 거의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한 10전 정도 올릴까요? 그냥? 그러면은 여기는 걸레바지 없나요? 거기도 걸레바지 없어요. 무몰딩이. 그러면 한 2전 정도만 약간 올려서 작업해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물기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 이때 18T 하면 예. 그래서 요 정도만 살짝 띄워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쪽은 유리보드가 이제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쪽은 여기가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 인터넷 단자를 여기다 뭐 어디 공간에 놔야 되는데 공간을 또 놓게 되면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위쪽에다 놓으려고 이 위쪽에다가 이렇게 올릴 예정이고 위쪽에 선반을 이렇게 3개를 만들어내서 이쪽 공간이 죽은 공간이었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바닥에 틈이 있는 게 이건 나중에 실리콘으로 마무리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2차로 하든가. 다 이게 한번 그 바닥 그 모양지 다 뜯어내고 그러니까 이제 고양지를 다 뜯어내. 지금 상황에서는 보기가 좀 어중간하니까 네, 고양지를 다 뜯어내면은 네,
그 틈이 있는데 네. 뭐 아크릴 퍼티 같은 거 건조가 빠르니까 아, 그런 걸 먼저 넣어놓고 2차로 이제 네. 반투명 코팅으로 돌리든가. 자신이셨어요? 네. 오늘 좋아지셨는데? 아, 이거 좋아진 게 아니라 완전 잡아줬다니까. 하시는 사업은 어떠세요? 이분 이럴 때는 고만고만하네. 1월달에? 네, 1, 2월에 원래 좀 힘들대네, 다 장사들이. 맞아요. 요 라인 기준으로 해서 딱 잡아주시면 되고, 요거 하얀색 요것도 판도 다 그냥 잡아주시면 되고, 밖에만 칠하면 되니까. 그냥 여기는 올 화이트로 해요. 올 화이트로 다 싹 다. 저 검은 거 재면 저거 빼고. 저거만 내주고. 전 기계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제가 봤을 때 여기 사이 실리콘 쏘는 거는 지금 못 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싹 제가 정리만 싹 해놓으시면 가운데 몰아놓으시면 제가 내일 이제 다 보양지 다 뺄 거예요. 빼면 그때 오셔가지고 하루 오셔가지고 하루 두 분 오셔야 되나? 둘이 와서 해야 돼. 작업해야 돼요? 둘이 와서 작업해야 되고. 근데 오늘 이거 탁 거예요. 네네.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 신촌점이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1년 동안 여기를 방치해 두다가 공유 주방으로 이제 쭉 있었는데 여기를 다 철거하고 이제 공유 오피스로 이제 오픈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경매로 이제 낙찰을 받은 상가고 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공유 오피스로 이제 하는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이제 공유 오피스로 했고, 이제 공유 오피스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냥 저는 가성비 형태로 이제 작업을 공사를 해놨고요. 이제 천장도 보면 그냥 4인치 매입도로 쭉 해놨고,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해가지고 작업을 다 해놨고, 입구는 여기는 회의실입니다. 뭐 크진 않습니다. 한 4인 정도가 회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놨고, 각 방마다 이제 냉난방기는 별도로 다 달려 있어요. 각 방마다 다 달려 있어가지고 각 방에서 냉난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정말 이게 개별 냉난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사를 다 해놨고, 홀 쪽에는, 이쪽에는 이제 프린터가, 공용 프린터가 하나 들어올 예정이고, 이쪽에 이제 공용 컴퓨터가 있고, 저쪽에 이제 커피, 정수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쪽은 홀 공간인데, 이쪽 공간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답답하면 여기 나와서 업무를 할 수 있게 이 공간도 이렇게 마련해 놨습니다. 이 의자가 생각보다 편해요. 이게 앉아서 딱 해보면 생각보다 편합니다. 우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1인실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이즈가 거의 2000에 20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평 조금 넘어가고요. 이 책상은 1400 정도 되는 책상, 1400에 600 사이즈 책상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게 1인실, 이게 일반적인 1인실이고요. 좀 작은 1인실도 있습니다. 여기는 좀 작은 1인실, 좀 작죠. 여기 사이즈는, 이 사이즈가 기둥 때문에 일단 조금 작고요. 이 폭도 작아요. 여기는 1인실 중에서 작은 사이즈가 4개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방보다는 좀 저렴하게 이제 받을 예정이고요. 냉난방은 개별 냉난방으로 다 됐고, 층고가 3.3m예요. 높아가지고 일단 딱 들어오면 개방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뭐 답답하다 이런 느낌은 안 느껴져요. 각 방마다 이런 식으로 급기배기를 다 설치해서 외부 공기가 계속 순환되는 구조로 이렇게 공사를 다 완료를 했고요. 여기는 4인실, 여기는 구조가 이제 이런 모양이긴 한데 4인이 근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서 책상 4개를 세팅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방 역시 냉난방이 별도로 달려있고 극기백이 다 달려있고, 이번에는 천장에 있는 텍스를 600에 600각짜리 흡음 텍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이 소리 울리는 걸 좀 잡고자 이 흡음 텍스를 해봤는데 울리는 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울리는 거는 이쪽에는 이제 자동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버튼 누르면 열리고, 외부에서는 비밀번호 입력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고, 이쪽은 2인실 책상 2개, 1400짜리 2개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 이 폭은 한 2m 정도 됩니다. 이 폭은 한 3m 정도 되고, 두 분이 사용하는 데는 충분히 여유가 있지 않을까. 여기 역시 냉난방기 다 별도로 다 되어 있고요. 여기 인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긴 한데, 여기는 3인실 치고는 구조가 좀 작은 느낌이긴 한데 딱 화면상으로는 그렇게 작진 않아요. 3명이서 충분히 근무를 할 수가 있고, 여기도 다 동일합니다. 구조는 6인실입니다. 6인실인데 책상은 5개만 세팅했어요. 보통 6인실이라고 해서 6명이 다 근무하는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5개 해놨는데 여기는 계약이 됐어요. 근데 6명이 들어오신대요. 그래서 책상을 하나 더 주문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거를 좀 가져와서 우선 세팅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6인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인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5m 가까이 되고요. 5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3m 넘을 거예요. 극기백이 다 있고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고, 회의실 아까 말씀드렸고, 회의실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의자 이런 거 세팅해놨고, 회의실은 템파보드로 밑에 위쪽에 이렇게 대놨고, 유리보드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칠판 형태로 해서 작성을 할 수 있고, 여기도 개별 냉난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여기가 공유 주방 전에 스터디 카페였어요. 스터디 카페. 그러면서 공유 오피스도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판이 있었습니다. 비상주도 여기서 실제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몇 호 해가지고 비상주에게 우편함이었습니다. 요 브랜드에 있는 회사가 전국에 한 7개에서 8개 정도 공유 오피스를 실질적으로 했었고, 여기에는 스터디 카페를 복층 형태로, 여기가 층고가 한 5m 정도 되거든요. 복층 형태로 해서 스터디 카페를 하면서 공유 오피스도 같이 운영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하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나 이런 거 사태로 인해서 잘 안 됐을 때 그때 공유 주방으로 이제 바꾼 거고, 결국 이 기업이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제 경매로 나와가지고 이걸 제가 받은 거고, 제가 철거하고 공유 오피스로 결국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제 각 공사를 했고, 오픈 전에 계약된 곳은 3인실하고 4인실, 1인실도 지금 이제 계약이 될 것 같은데, 한 3개 정도가 지금 계약이 완료됐다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기가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이고 공유 오피스 공급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하고 있던 그냥 공유 오피스를 선택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여기 했고, 여기가 신촌역에서 너무 가깝고 공유 오피스 형태로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한 거고, 여기가 앞으로 잘 될지 그런 과정들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1년 만에 이렇게 했다는 게 감회가 조금 새롭고, 많은 분들이 지하 2층, 여기가 지하 2층 상가거든요. 지하 2층 상가에 대해서 매우 불안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경매로 나왔을 때 이걸 딱 보고 그걸 역이용해서 내가 이거 하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주변 시세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여기를 좀 저렴하게 받으면 이 상가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공유 오피스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여기 평수가 50평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지금 여기에 2억 7천에 제가 이 경매를 받았는데, 제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충분히 가치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하 2층이라고 해서 막 불안해하거나 뭐 이러면서 보통 기피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하층은. 근데 저는 지하층을 상가를 한 4개 정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하층이 오히려 저렴하게 제가 매수하다 보니까 지하가 오히려 생각보다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물론 지하는 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해 볼 부분들이 있긴 한데, 괜찮은 곳들을 잘 이렇게 탐색을 하면 지하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다. 여기도 이제 지하긴 한데 엘리베이터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고, 이 공간이 전용으로 이거 2개를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하 2층을 우리 다 전용으로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지하 2층에. 화장실도 개별로 딱 돼 있고,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데가 쾌적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하 2층이지만 지금 제가 공사한 것처럼 그냥 급배기 시설만 잘만 갖춘다고 하면
이런 것들, 급배기 시설들. 지하층도 매우 괜찮다. 근데 지하 1층 말고 2층에 대한 거는 더 사람들이 기피해요. 지하 2층은 특히 더. 지하 1층보다 더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지하 1층도 잘 되고요. 지하 2층은 제가 지금 들어왔는데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잘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하 2층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괜찮다. 앞으로 이 지하 2층 공유 오피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과정들이 있으면 또 운영 과정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